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드디어 이제 무관성시에 나타나는 현상 및 특징, 예, 무관성, 무시리즈의 마지막이네요. 예. 사주에서는 없는 거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과다한 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쵸? 근데 또 오행이 또 골고루 갖추어진 사주는 대운의 영향, 세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빨이 빠진 오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운의 영향도 좀 크게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용신에 해당하는 오행이 1년 운에서 오거나 대운에서 오면은 그럴 땐 좀 인생이 많이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성이 이제 너무 많을 경우에는, 관성은 이제 사회적인 울타리고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지, 다 같이 서로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는 게 바로 이 관성이거든요. 만약에 헌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서로 간의 사회적인 약속과 규칙 같은 것들이 없다면 다양한 이런 사회에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속에서 아수라가 될 것은 너무너무 자명한 일이죠. 그 아수라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관성이랍니다. 그러니까 관성은 좋게 쓰면은 굉장히 그 타인을 배려하면서 사회를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요인도 되고요. 그쵸? 적당하게 발달됐을 때, 그리고 관성이 과다할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관에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속이나 틀에 너무 억압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이 소심해지고 많이 스트레스에 약할 수가 있죠. 남을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관성이라는 건 그야말로 모두가 잘 살기 위해 만든 관성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굉장히 자기 본위적이고요. 모든 행동의 기반은 자기 자신에게서 우러나오고요. 모든 관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기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공동체를 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어떤 결정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행태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무관성을 가진 사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쳐도 안 좋고요. 없어도 안 좋고요. 관성은 딱 뭐 하나, 많으면 2개 정도. 또 천간에 이왕이면 편간보다는 정관이 더 낫겠고요. 그렇지만 글자 따라 또 편간이 나을 때도 있다는 거 들으셨죠? 네. 간목한테 정관은 신금이지만 간목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건 경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간목에게 좀 더 관성의 의미로 보면은 좋은 모양으로 있는 건 경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생각나는 게 그거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제 정관이 천간에 떠 있으면 참 좋고요. 정관이 하나 정도 떠 있으면은 좋고, 그 다음에 재의 생을 받으면 재생관이 됨으로써
어떤 나에게 경제적인 부가 안겨지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명예가 따라오는 그런 사주가 이제 재생관 사주겠죠. 재생관 사주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좀 경제적인 안락함을 느끼면 관에까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돈이 좀 생기면 권력욕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위인으로 보면 위인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인물로 보면은 정주영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다 가졌었잖아요. 다 가졌는데 마지막으로 사람이 갖고 싶은 건 바로 권력인가 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인데 왜 저렇게 힘든 자리에 가서 5년 동안 있으면서 다들 정말 5년이 아니라 한 15년은 늙어서 임기를 마치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또 좋은 얘기를 듣나요? 칭송을 받나요? 그러지도 않는데 정말 이렇게 막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고 너무 많이 늙어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도대체 관이라는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관이 발달하면 본인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겠죠. 본인의 철학을 정치에 투영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발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무관이신 분들은요, 자리에 별로 연연하지 않고요, 타이틀에도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참고로 제 남편은 무관성인데 외국인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외국인 회사는 그야말로 한국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뭐 차장, 뭐 부장, 뭐 그다음에 뭐 이사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그 외국인 회사도 결국에는 이제 다른 회사에 내밀 명함에 본인이 그냥 파고 싶은 대로 파는 거예요. 이사 정도면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상무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선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직함을 정해요. 그리고 굉장히 탄력 있게 운영이 돼요. 외국인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이 무관성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요. 무관성이기 때문에 저희 신랑은 뭐 외국인 회사에 가서 굉장히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위치에 가서도 직함을 높게 파지를 않아요. 그거는 그냥 허울 뿐이라고. 근데 또 같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직함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그런 명함을 파죠. 그러면은 높은 위치의 명함을 파는데 사업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뭐 대리거나 과장이거나 그러면 그것도 좀 우습잖아요.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주에도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확실히 실질적인 게 중요한 거지 뭐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너무 체계적인 그런 국내 대기업은 다니다가도 바로 때려치고 나와서 외국인 회사로 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무관성은 어디에 틀에 얽매여서 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틀에 얽매이는 조직에 들어간다면 본인의 어떤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굉장히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누가 이렇게 막 터치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본인의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게 또한 이 무관성이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잘 찾은 것 같고요. 지금도 관다, 살다죠. 어떻게 보면 살다 사주와 무관성의 이 남편이 잘 살고 있답니다. 서로 보고 웃어요. 너무 달라서. 근데 살면 살수록 옛날에는 참 불편했는데 지금은 다르니까 재밌고 다르니까 별나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측이 안 되니까 재밌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무관성시에 나타나는 현상 및 성격적인 특성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관성은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사회적인 약속, 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제재에 별로 순응할 생각이 없는 게 무관성이지요. 무관성은 일단은 아주 신약하기는 힘들겠죠. 관성이 본인을 가장 극화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성에서 힘이 안 빠지기 때문에 조금 신약하기 조금 힘든 조건이라 좀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조직이 이제 무관이 굉장히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에서 일해서 본인의 그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관인데 공무원이라거나 아니면은 대기업이라든가 굉장히 그 타이트한 그런 조직 체계 그리고 뭔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조직에 있으면 무관성들은 답답증을 많이 느낄 수가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무관성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건 아니에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건 아니고 단지 그런 상황을 가장 스트레스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무관이면 일단은 자기 스스로 극제하는 힘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극제하는 힘이 누르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누르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관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정말. 제 남편만 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는 다 해요.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웠는데요. 그게 이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거라는 걸 알고서는 인정해 줬죠. 저도.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너무너무 무관성인 어떤 그런 성향을 조금 잠재우고 본인 안에 관성을 좀 깨우는데 주말에 본인의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뭔가 배출구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는 좀 많이 본인의 시간을 갖도록 많이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어떨 때는 되게 얄미워요. 아무리 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고 다 인정해 줬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거는 철저히 저의 관점이죠. 저는 편관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없고 다 식구들밖에 없어요, 주변에. 내 눈에는 식구들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식구들은 숨이 막힐 수 있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식구들을 내 틀 안에 다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관다 살다도 굉장히 식구들 힘들게 할 수 있고요. 이 무관도 상당히 식구들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관이 많으니까 여기도 남편, 저기도 남편, 여기도 남편, 저기도 남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온 신경이 다 관에 가 있잖아요. 남편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저희 남편은 무관성이잖아요. 남자에게 관성은 자식이잖아요. 마치 자식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요. 저희 남편은 자식이 없는 것 같이 하면서 중요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요. 무관성을 그렇게 써요. 자식을 많이 의식하지 않는 삶. 그 대신에 저희 신랑은 나 자식보다는 반드시 포커스가 저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애들보다 항상 저를 우선시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답니다. 자신의 말로는 공처가는 아니고 경처가라고 하는데요. 네. 남편의 입장에서도 봐봐요. 여기도 내 부인, 저기도 내 부인, 저기도 내 부인, 여기도 내 부인. 그러면은 눈치 봐야 할 부인이 너무 많겠죠. 똑같이 만난 거예요. 그죠? 똑같이 만난 거죠.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기 위해서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참 재밌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저는 관이 많고 남편은 무관이고 그 다음에 저는 죄가 없고 남편은 죄다신약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금이 없고 남편은 금이 많고 보면은 되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잘 맞는 그런 어떤 궁합으로 봐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약간의 권태기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같이 늙어간다는 느낌으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불쌍해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성이 없으면 일단은 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인성의 힘이 약할 가능성이 많겠죠. 생해줄 인성의 힘이 많이 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그리고 또 관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재성이 원래는 관성으로 생해줘야 되는데 생해줄 관성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재성은 뭐를 하겠어요? 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극인을 하겠죠. 그럼 기운은 더 많이 빠져요. 제극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진짜 좀 신약해질 가능성이 좀 높죠. 제가 힘이 빠져버리면 제가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인성의 힘은 극을 받으니까 더 빠지겠죠. 그쵸? 더 빠지니까 아무래도 인성도 굉장히 약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성이 식신을 또 치잖아요. 인성이 식신을 치는데 인성이 약하니까 식신을 치는 힘도 약해요. 식신이 다소 좀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약하면 인성이 생해주는 비겁도 약하겠죠. 그죠? 네. 그럼 이번에는 비겁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비겁이 강하다는 거는 신강하다는 거예요. 신강하다는 얘기인데 비겁이 강해요. 비겁이 강하면 일단은 비겁이 강하면 한 3개 이상 비겁, 그것도 지지에 천간의 비겁은 결코 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분탈시키는 나의 힘을 다 빼들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겁이 관성에 이렇게 극을 받으려고 관이 치러 왔어요. 근데 비겁이 세요. 관성이 만약에 비겁이 뭐 이렇게 숫자로 말하기는 좀 웃기긴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구조라면 관이 비겁을 치러 왔다가 되려 그죠? 관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 다음에 여자 사주에서는 남자가 1명인데 여자가 3명인 꼴이나 마찬가지죠. 이럴 경우에 결혼이 좀 많이 늦어지는 경우로도 발생이 되고요. 아니면은 결혼을
못하는 경우로도 발생이 되고요. 이 남자는 이 비겁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비겁을 찾아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혼이 파해질 수도 있는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비겁이 강하면 결국 식상도 강하다는 얘기죠. 그쵸? 제가 이혼 여성의 경우 거의 비겁과 식상이 강하신 분들은 제가 보아온 분들 중에는 한 80% 이상이 이혼녀 아니면 거주지를 달리해서 사는 그런 부부였어요. 비겁이 강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식신도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비겁이 강하면 식신도 강해지고, 그러면 식신이 식극관, 관을 치는 형태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본인의 말이나 행동이 관을 치는 에너지로 많이 발산이 되는 그런 구조일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과 식상이 강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말도 표현도 좀 세다는 뜻이겠죠. 근데 남자들은 진짜 이렇게 뭐 밖에서 힘들게 이렇게 지쳐서 파김치에서 돌아오면 남자들은 다 같이 한결같이 바라는 거는 한번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고생했어 하고 바글바글 끓여놓은 찌개를 먹으며 뭐 한두 잔의 반주와 함께 그러면 또 하루 고생에 대한 어떤 보람도 느끼고 또 힘을 얻어서 다음날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출근을 하고 그게 가능한데 비식이 강하신 분들은 본인의 주체성도 강하고 그 다음에 식신의 영향도 강하기 때문에 그 삶의 어떤 중심체가 본인과 자식한테 향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편은 집에 가도 냉기가 돌겠죠. 집에 가면 냉기가 돌면 이 남자는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겠어요? 누군가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따뜻한 표정 한 번만 지어주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감정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대해주지 않고 전혀 반대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대해주는 남자를 보면 당연히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그 사람이 달리 보이고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식이 강한 분들은 특히나 이 관이 많이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 관을 살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없는 말이라도 자꾸 만들어서 토닥토닥 해주고 호응해주고 위로해주고 처음에가 힘들지 부부간에도 연기가 필요해요. 부부간에도 연기가 필요하고 이왕 결혼했으면 완생하고 완경하고 이건 이제 완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혼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 찌그러져 있는 관성의 힘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사주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관성이면 이제 남자들도 무관성이면 좀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인데다가 남자들은 금방 여자보다도 더 금방 실증을 좀 느끼고 그래서 눈은 돌아갈 수 있겠죠. 눈은 돌아갈 수 있지만 남자들은 눈은 돌아가도 내 거주지는 여기로 한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마음이 떠나면 몸도 다 떠나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겠죠.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약은 거죠. 예. 눈은 딴 데로 돌리고 나한테 돈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쓸 수 있지만 내가 머물 곳은 여기라고, 여기를 포기를 안 해요, 대부분은. 그래서 보통 뭐 처녀랑 유부남이랑 만나도, 예, 이 남자분은 대부분 그 처녀 보고 기다려라라고 말은 하겠죠. 이 처녀는 이제 몸이 닳는 거죠. 빨리 정리하고 와. 안 합니다, 남자들. 남자들 안 해요. 말만 그렇게 잡아놓기 위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여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관성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 더 위험한 경우고, 무관성에다가 더군다나, 예, 비식이 발달된 경우는 뭐 개운법이라면 거주지를 달리해서 살거나, 예, 주말 부부를 하거나, 예, 그런 식으로 각방을 쓰거나 뭔가 계속 같이 있는 그런 구조를 조금 탈피하는 게 좋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재라는 거는 일단은 돈이잖아요. 돈으로 명예도 살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돈이 생기면 명예는 따라와요. 그리고 사람이 돈을 가지면 명예를 탐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딱 재로 끝난 사람들은요, 관상이 없는 분들은 이 타이틀에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머리 아프게 왜 그런 타이틀을 쓰냐고 생각을 해요. 마인드가 그래요. 완전 다르죠. 같은, 만약에 뭐 정치인이든 아니면 동네에 뭐,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구의원, 시의원 같은 경우도 이 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걸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재적인 기반을 다지면 이쪽에 도전을 반드시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난 사람들은 절대 여기를 왜 골치 아프게 이런 데 들어가서 나는 내 심갑하는 대로 살란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할까? 라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이 없으면 인성을 생해줄 게 없으니까 인성이 조금 기반이 많이 부족하죠. 재가 만약에 강할 경우에는 재극인이 벌어지면 인성이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주에서 재가 많고요, 인성이 뭐 하나든지, 예,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폭압 속에서 엄마가 굉장히 힘들게 자식들을 키운 집안의 자식에서 많이 나옵니다. 많은 오행이, 많은 십성이 반드시 좀 문제가 있는 십성이에요. 아빠가 많으면 아빠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가 많으면 그러면 제일 피해보는 게 인성이죠. 엄마죠. 그러니까 맞고 살았다거나, 아빠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괴롭혔다거나, 아니면 아빠가 뭐 밖에서 애를 낳았다거나, 그죠? 아빠가 아니면은 다른 집 가서 살림을 차렸다거나, 다 그런 거 보면은, 예, 재가 굉장히 강하고 인성이 찌그러져 있는 그런 사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재가 만약에 식신이 굉장히 강하다면, 네, 이 재가 굉장히 강하게 되잖아요. 그쵸? 굉장히 강하게 되죠.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인성이죠. 아빠는 계속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먹는 그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입 벌리고 아 하고 있는 그런 형상. 아니면 시어머니일 수도 있죠. 시어머니가 입 벌리고 아 하고 받아먹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려면 비겁이 튼튼해야겠죠. 비겁이 튼튼해서 식상이 강하면, 예, 식상이 재를 생해줘요.
제 입장에서 보면 식상은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아버지기도 하고 시어머니기도 하니까 시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 등골 빼먹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육친의 대비도 해보고요. 십성의 대비도 한번 해보시면은 해석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무관성이 좋은 거는 일단은 아주 극신약은 피할 수 있다라는 건 좋죠. 그죠? 극신약은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신경 편하죠. 본인 자신은 굉장히 신경 편해요. 어디에도 별로 매이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무관성은 편가르기 안 해요.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이긴 팀 우리 팀이에요. 어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뭔가 전투적이지도 않아요. 예. 전투적이지 않아서 그냥 이기는 팀 우리 팀이에요. 밖에서 이렇게 불구경하듯이 봐요. 무관성이 근데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조직 생활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열린 조직일 때,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틀이 깨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무관성이 더 큰 창의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이 반드시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유난히 다른 사회보다 관성이 좀 강한 사회잖아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도 이만큼이나 퍼지지 않고 잘 지켜졌고요. 그쵸? 근데 소수의 이 무관성인 분들이, 말 안 하겠습니다. 전 무슨 목사님이며, 네. 그쪽 업계의 사람들, 그런 분들 때문에 잘못하면 사회가 여지껏 너무 많은 희생으로 지켜왔던 안전을 한순간에 잃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이 엄습해 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요. 네. 이제 무관성일 때는 일단은 기본 사주 안에 상관과 정관이 함께 있는 사주는 정말로 삶이 전쟁이에요. 상관 경관이 이 원국 자체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어느 조직에 들어가도 끝이 항상 안 좋아서 이 상관 경관을 맞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직업이 백만개가 돼요. 좋게 나올 적이 없어요. 조건이 좋아서 딴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뭔가 구설이나 오해, 아니면은 뭐 뒷말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서 상관경관으로 인해서 자꾸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력은 하나도 안 쌓이고, 그쵸? 처음부터 계속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그쵸? 이런 경우 가장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정말 상관경관을 원국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사세요. 자신은 여지껏 한 번도 뭔가 풍파에 휘둘려 보지 않은 적이 없대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설과 오해를 항상 달고 다니는 사주입니다. 근데 무관성이면 일단은 상관만 있는 경우라면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상관이 좀 똑똑하고 바른 말하고 정의감 있는 말을 하는데 운에서 정관이 올 때가 문제가 일어나겠죠. 운에서 정관이 일어나면 상관경관 이게 그대로 나타나요. 그럼 뭐예요? 상관은 사직신이죠. 회사를 그만두는, 직업을 그만두는 신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만두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와 싸우거나 아니면은 한바탕 하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괜히 다니기가 싫어진다거나 아니면 여기 말고 더 좋은 데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대책 없이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회에는 정말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 직업에 대한 불만이 가중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나오고서 또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또 다른 데를 찾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죠.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거를 알면, 사주를 통해서 알면 스스로 그 한 해를 조용히 다닐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음에는 그냥 다녀져요. 이때 잠깐 발동하는 그 사직심 때문에 그동안 본인이 읽어놨던 모든 어떤 역량들을 다 버리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관성은 우리 사회를 지지하고 뒷받침해주는 모든 규제이며 그 규제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담보를 받는 그런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관성은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고요. 조금, 가족인데도, 무관성은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관조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부부면은 저는 모든 걸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서로 물어볼 수도 있고, 뭔가를 결정 못할 때 서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무관성은 그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럴 때는 때로는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나랑 몇십 년 살아온 그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관성인 분들은 모르시겠죠.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굉장히 쿨해요. 굉장히 쿨해서 이 무관성들은 자신한테 오히려 관심을 갖는 거를 부담스러워해요. 날 가만히 내버려둬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본인이 그러기 때문에 본인도 배우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요. 본인 그 부인의 일은 부인의 일로 딱 선을 그어요. 약간 서양적인 마인드죠. 예. 서구적인 그런 마인드 때문에 저는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입었어요. 어떻게 부부끼리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제 이야기를 조금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같이 흥분도 해주고 같이 슬퍼도 해주고 같이 욕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객관적으로 듣는 거죠. 너무 객관적으로 들어서 뭔가 말하면서도 위로를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이 사람 뭐지? 라는 느낌이 많이 든답니다. 여자들은 그럴 때 가장 슬퍼요. 그럴 때 본인이 바라던 어떤 그런 추임새라든가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반응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여자들이고 그럴 때 한번 잘하면 굉장히 점수를 잘 딸 수가 있어요. 근데 무관성은 마음이 나쁘지는 않지만 너와 나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나와 타인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서구적인 마인드 때문에 좋게 말하면 쿨하지만 감정이 발달하고 감성이 발달한 여성으로서는 마음의 상처, 감정의 상처는 받을 수 있다 라는 거를 남자분들이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편해 보여요. 무관성 보면은
넌 너고 나는 나고, 오늘 스케줄 너는 이거 하면 되고 나는 그냥 네 스케줄대로 하면 되고, 굉장히 분리가 잘 돼 있어요. 그 마인드가 서로 맞으면 괜찮죠, 부부끼리. 근데 부부끼리 그게 맞지 않고 한쪽은 항상 뭔가를 같이 도모하고 같이 의논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남편은 무관성이라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관성 남자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마인드를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타고난 게 DNA가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렇지만 부인이 그걸 느끼지는 않게 즉각적인 반응 같은 것들은 좀 노력하셔서 추임새도 넣어주시고 같이 육도 해주시고, 좋을 때는 같이 좀 많이 기뻐해 주시고, 감정을 많이 교류하는 그런 부부 사이가 돼야지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